수학 2 강의 27번째 선형 미분 방정식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많은 문제들에서 그 시스템의 물리적인 양들은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표현할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 계를 사용하는데, 이 미분 방정식 계의 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그 시스템 행렬의 고유값 문제를 푸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으로의 응용입니다. 많은 응용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물리적인 양들이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차분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차분 방정식은 주어지는 게 u k 플러스 1번째 상태가 a u k uk 상태에다가 a를 곱함으로 우리가 계산이 됐었고요. 이때 이제 초기 상태가 u0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요거는 이제 이산 상태, 디스크리트한 연속적이 아닌 상태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물리량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걸 살펴볼 때는 이게 이제 차분 방정식에서요,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시간에서의 차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미분 적분학 이야기할 때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 방정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커플드 되어 있는 그러한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그 물리계를 풀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1개 미분 방정식 한번 봅시다. 방정식이긴 한데 한 번 미분한 변수에 한 번 미분한 것으로 구성된 방정식이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1개 미분 방정식은 그 해가요, 지수함수로 나타납니다. 지수함수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그 물리량의 어떤 증가 또는 감소를 표현할 때 1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걸 배웠어요. 1개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리량을 y라고 하면요, dy dt, 그 물리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뭐가 왔냐면 자기 자신하고 같은, 그죠? 이러한 함수 또는 이러한 우리가 방정식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 함수를 미분한 것과 자기 자신이 같은 것,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exponential 펑션, 지수함수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예전에 지수함수 배울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처럼 이런 걸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 y of t는 바로 지수함수였어요. 지수함수. 지수함수인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 t가 0일 때 y0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래서 이게 시간 0일 때 그 값을 y0라고 하면 이 함수는 바로 이렇게 주어지죠. 왜냐하면 t가 0 들어가면 지수함수는 1이 되고, 그러면 y0가 남고 t가 0일 때 y0 값을 가지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방정식인데 미분이 들어가 있는, 함수에 미분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 때문에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선형이고요. 왜 선형이냐면 y나 한번 미분한 거가 곱해져 있거나 이거에 뭐 스퀘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선형 방정식이 되고요.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미분한 게 한 번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선형 1개 한 번 미분한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벌써 dy dt equal cy, 그리고 t가 0일 때 y0라고 하면 그거의 그 함수의 값은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 벌써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yt는 y0, 요거는 y0는 초기 값이고요. 2의 ct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왜 그런가, 요게 왜 해를 만족하는가 우리 살펴보면요. 이걸 그냥 대입해 보면 알아요.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거다. 그럼 해를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y가 이걸 때 dy dt를 계산해 보면 dy dt. 자, y0는 여기 나오는 어떤 컨스턴트 값이니까 그대로 오고요. y0가 그대로 오고요. 2의 ct승은 뭡니까? 2의 ct승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그대로 오고요. 2의 ct승이 오고 위에 있는 거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한번 미분한 것이 c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여기 표시한 게 바로 yt다. 그죠? 따라서 한번 미분한 것이 dy dt가 cyt 여기 나온 거죠. dy dt가 c 곱하기 y. 예. 우리가 해를 이거라고 하면은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y 제로를 집어넣으면 t를 제로를 집어넣으면 예, 2의 c의 제로는 1이 되고 y 제로 주어진 초기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일개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처럼 지수함수로 주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는 y0는 요거는 initial condition 초기 조건입니다. 초기 조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그 1개 미분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연립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이긴 한데 이제 연립이에요.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 스타일로 적어보면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함수들이죠. 함수 x1, x2, xn은요. 각각 한번 미분한 것을 가지는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aij 첨자 가지는 것들은 우리가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x2의 미분 마찬가지로 x1과 xn 사이에 1차 결합으로 나타나요. 그때 나타날 때 이 개수들을 이렇게 a11 그래서 aij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다 모아 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주어진 연립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행렬식으로 써보면요. 왼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적으면 x1의 프라임 그래서 xn의 프라임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은 개수들과 그리고 x1에서 xn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연립방정식 ax = b하고 상관하는 것처럼 개수행렬로 뽑았으면요. 이건 x1이 되고요. xn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첨자는 a11 되고요. 이거는 a1n 됩니다. 쭉 내려오면 이거는 an1이 되고요. 이거는 ann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x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x 함수를 한번 미분한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은 aij를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a라고 쓸 수 있고요. a 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x 프라임은 ax가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ax, x 프라임은 ax다. 그죠? 그래서 x라는 함수에 한번 미분한 것들은 a 곱하기 x로 표현되는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x 프라임은 우리가 요거를 다르게 쓰면요. dx dt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동일합니다. 그죠? 여기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쓸 때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dx dt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x1의 프라임은 dx1 dt, 그죠? xn의 프라임은 dxn d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연립방정식뿐만이 아니라 또 미분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연립미분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연립방정식은 선형 미분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선형성을 가져요. 자, 선형성을 가지면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주어진 연립미분방정식이 선형 연립미분방정식이면 여기 있는 u하고 v가 여기 주어진 연립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면요, 요걸 만족하는 해가 된다고 하면 이거의 1차 결합 u하고 v의 1차 결합도 같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해를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그거의 어떤 상수배 또는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또 그 해의 어떤 1차 결합들이 모두 다 이 연립 미분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연립미분방정식 가지고 어떤 문제 푸냐면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초기값이 주어져 있는, 그죠? 초기 상태로부터 상태들이 연속적으로 시간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초기값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초기값 문제라고 하는 건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인데 벡터 x0가 선택이 되면 주어지면요, 그거의 미분 x 프라임 이퀄 ax를 만족하고 주어진 초기값 x0, 시간 t 이퀄 0에서 x0를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주어진 문제 여기 행렬 개수에 해당되는 a가 n by n 행렬이게 되면요, 여기는 이 해집합 안에는 n개의 선형 독립인 함수가 존재를 하고요. 자, 이 초기값 문제의 각 해는 여기 나오는 n개의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본 해 집합에 들어가 있는 그 해들은요, 실제로는 요 해들 집합의 베이시스 기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 집합은 요게 n by n이기 때문에 n차원 벡터 공간, 벡터 스페이스를 만족하는 그러한 해들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이 미분 방정식계가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경우가요, 분리된, 여기서 분리된이라는 거는 커플되지 않은, 변수끼리 서로 연관되지 않은 uncoupled 상황입니다. 자, 요럴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주어진 요 A가요, 대각행렬입니다. 대각 성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자, 요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이 A를, 대각행렬인 A를 그 개수로 가지는 미분 방정식 계에서는요, 각 요소, x1, x2, 이런 것들이요, 다른 변수들과의 조합이 아니라 그 자체만 의존해요. 즉, x1의 프라임은 x1하고만 연관이 되고, x2 프라임은 x2하고만 연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분리되었다. 또는 영어로는 uncouple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예가요, 지금 366페이지에 나오는 이 예입니다. 잘 보세요. x1 프라임, x2 프라임을 우리가 이 상태 변수의 미분함 값으로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여기 a가 300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x 벡터의 프라임이 되는 거고는 a, 요거는 x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때 A가 이와 같이 대각행렬이면 우리가 이거 적어 봅시다. 이거 적어서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x1 프라임 t는 뭐가 돼요? 이거는 3x1 t가 되고요. 그 다음 x2 프라임 t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x2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의 해는 어떻게 돼요? 자기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자기 자신에다가 3배 된 거하고 같다. 그죠? 자기 자신의 3배한 것이 그 함수의 기울기하고 같다. 이거는 지수함수로 나타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럼 뭐예요? x1t는 이게 뭐가 되냐면 초기 값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 하나 c가 있고요. 이거는 2의 3t라는 함수가 x1이 되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이건 뭘 만족해요? x2t는 어떤 초기 값에서 결정되는 변수 값 하나, 상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5t면, 그죠? 요 x라는 함수는 요 식을 만족하죠. 따라서 x1하고 x2가 각각 이렇게 서로 연관, 즉,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입니다.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언커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모아서 써보면요. 여기 나오는 요거를 모아서 쓰면 이렇게 x1t, x2t를 쓸 수가 있고 그걸 모아서 쓰면은 c1 지수함수 2의 3t, 그 다음 c2 2의 마이너스 5t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써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면요. 위에 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있는 행은 C1 1 곱하기 C1 곱하기 1 곱하기 2의 3t하고 뒤에 거는 제로 하면 뒤에는 항이 없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서는 C1 제로가 곱해지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 C2 곱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면요. 일반적인, 지금 여기서는 A가 대각행렬인 경우였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주어진 이 연립미분방정식 개해를 보면, 이게, 어떤 여기 나오는 벡터 V1이라는 벡터가 하나 있고, 여기 벡터가 하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V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지수함수들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지수함수들이 있어요. 어떤 벡터와 여기 나오는 어떤 지수 함수들의 곱을, 그죠? 쭉 더해 놓은 거죠. 1차 결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계, x 프라임 ax의 해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의 어떤 선형 결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어진 x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여기 나오는 v 어떤 v라는 벡터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2의 람다 t라는 어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을 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람다는요. 여기 나오는 람다 지수는요. a의 아이겐밸류 고유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v라는 벡터는요. 이거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입니다. 즉 마지막의 결론인데요. 이 각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쌍은요. x 프라임 ax의 해를 제공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a가 여기서는 3, 0, 0, 마이너스 5였죠. 여러분들 대각행렬의 고유값들은 뭐였어요? 이거는 람다는 각각 그 값이죠. 람다 1은 3이고 람다 2는 우리가 마이너스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죠? 왜 그러냐면 두 개를 더하면 트레이스가 돼서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곱해서 이 람다들을 곱하면 디터미넌트가 같아야죠.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여기 대각 행렬의 고유값들은 여기 대각 성분의 값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람다 1을 우리가 3이라고 하면 이때 고유 벡터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유 벡터는 어떻게 돼요? a 빼기 람다 I 우리가 v 이꼴 0 이걸 풀면 되죠? 이걸 풀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 값은 a 빼기 람다 1 I v1이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보면 자, 3을 빼면 제로가 되고요. 여기도 제로가 되고요.
람다 1이 3이니까 0이 되고, 자, 람다 1이 3이었으니까 빼면 이게 마이너스 8 되나요? 8 되고, V1 제로가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V1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자, V1을 만족시키는 두 개의 성분은, 자, V1은 여기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는 모든 개수들이 0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행에서 나오는 식은 개수에서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걸 봅시다. 자, V1 벡터의 첫 번째 성분 곱하기 0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이 0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V1의 두 번째 성분이 0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성분은 뭐 이미의 값이 와도 되고 두 번째 건 0가 와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의 대표적인 그 고유 벡터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 1 이퀄 3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V1, 1, 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람다 2, 5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A 빼기 람다 2 I V2가 되죠. 이거 해보면 마이너스 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를 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5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고요. 0가 되고요. 0가 되고 0가 됩니다. 이게 V2 이걸 만족하는 이 동차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V2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거는 0로 와야 되고 두 번째 성분은 1이면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만족하는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다? 람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 람다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 앞에 곱해지는 벡터가 0,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 미분 연립방정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다? 행렬 A의 각 고유값과 고유 벡터쌍은 x 프라임 ax의 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는 행렬 A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주어진 변수는요, U1T가 주어졌고요. 여기 보면 U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U2T입니다. 두 개가 주어진 이게 변수가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U1이라는 값의 미분은요, 그러니까 U1이 변하는 그 변화율은 첫 번째 U1이 크면 U1일 때 그거의 마이너스 값 더하기 2U2입니다. 그죠? U1과 U2 값에 따라서 U1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U2는 초기 값이 U1 빼기 2U2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t가 0일 때 1, 0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0로 주어지면 U2는 0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U1은 U1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U1은 이제 줄어드는 식이 될 것이고 U2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에 U2가 0였기 때문에 U1은 1이기 때문에 U2는 커지는 그러니까 U1은 줄어들고 U2는 점점 많아지는 어떤 그러한 물리량이 될 건데 자,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분이 한 번 들어가 있고요. 각각의 개수들은 상수기 때문에 요거는 1개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1개 미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상수 개수를 가졌어요. 이거는 선형 미분 방정식계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제로에서의 이거는 U1 제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U2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니셜 밸류,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du1 dt, dut dt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u1, u2라고 적으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2가 되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풀어서 써봅시다. 위에 거 먼저 보면 du1 dt는 마이너스 u1 플러스 2u2가 되고요. du2 dt는 u1 마이너스 2u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써보면 요거는 du dt는 a 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0는 이게 1, 0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는 어떻게 주어져요? 이 해는 ut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떤 c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고유 벡터를 우리가 x라고 하면 x1과 2의 람다 1t 플러스 c2의 x2의 2의 람다 2t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거의 해는 여기서 x1, x2는 각각 람다 1, 람다 2 고유 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로 풀어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a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즉 a 이꼴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이거 고유값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가 제로가 되는 걸 풀어야 되죠.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대로 있고 빼기 람다가 되고 2 되고 1 마이너스 2 빼기 람다 이게 위에 디터미넌트니까 요거를 풀어야 됩니다. 자, 요거 풀면은 자 2항과 2항을 곱해야 되니까 요거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람다 플러스 되고요. 빼기 2가 됩니다. 그죠? 자, 정리해보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람다 제곱 플러스 3 람다가 되고요. 플러스 2 빼기 2니까 이렇게 되고 람다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람다는 제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람다 먼저 첫 번째 람다 1을 제로라고 하고요. 두 번째 람다 2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자, 람다 1이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람다 1이 제로로 나온다는 건 람다를 곱하면 이게 디터미넌트가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는 의미죠. 디터미넌트가 제로라는 거는 이 매트릭스 A가 디터미넌트가 제로면 이건 싱귤러다는 거예요. 역행열이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행과 2행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행들이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리니어 디펜던트 1차 종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은 싱귤러한 거예요. 그래서 싱귤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고유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바로 람다 1 하나가 제로라는 거는 바로 알게 돼요. 그죠? 이게 싱귤러면 람다 1 하나는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머지 값은 어떻게 알면 돼요? 트레이스 대각행열, 대각 성분에 있는 성분들 다 더하면 트레이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고유값 하나가 0이면 트레이스에서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끝까지 해봅시다. 람다 1이 이게 A가 여기서 A는 이거는 특이행유 싱귤러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알 수도 있고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일 때 람다 1이 제로일 때 우리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빼기 람다 1 I x1 이꼴 제로를 풀어야 되죠. 자, 이거 풀면 제로 하면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x1이 제로 된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x1을 우리가 풀면은 뭐가 됩니까? 이걸 풀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1행과 2행을 앞에 행에다가 앞에 열에다가 2를 곱하고 뒤에 열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해주면
그죠? 그래서 이 1이라는 걸, 이 해가 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행렬 곱하기 열벡터는 이 열벡터들의 성분들을 가지고 1차 결합을 하는 것 똑같죠? 그러면 2 곱하기 첫 번째 열벡터 더하기 1 곱하기 두 번째 열벡터 하면은 이게 제로가 되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람다 2가 마이너스 3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의 고유 벡터는 a 빼기 람다 2i 이거는 이제 x2라는 고유 벡터가 되고요. 이때 해봅시다. 해보면 람다 2를 마이너스 3을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빼기 람다 3 하면 2가 되고요. 여기도 2가 되고 여기 1 되고 여기는 1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x2라는 고유 벡터는 뭐가 됩니까? 하나를 1, 하나를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거는 바로 람다 1, 람다 2 구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람다 1 제로에 대한 거는 2, 1 그리고 람다 2 마이너스 3에 대한 거는 1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이거에 이제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들은 어떻게 되냐면 UT는요. 어떤 것들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2의 람다 1t 여기에다가 x1을 곱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2 람다 2t에다가 x2 한 거. 요게 다 되는데요.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앞에 C1이라는 개수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C2라는 개수를 곱해준 1차 결합도 이것을 만족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라고 합니다. 제너럴 솔루션. 이걸 가지고 일반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확인. 자, 이게 해라고 하면, 자, 이게 해라고 하면요. 대입하면 만족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는 뭐였어요? 아까 주어진 문제는 바로 이게 이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u of t가 그죠? 한번 이걸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형태들은 똑같고 x1 람다 1, x2 람다 2만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거 하나 대입해 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실제로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볼게요. 한번 미분합니다.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1은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상수 개념으로 가만히 있는 거고 요거 미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람다 1이 앞으로 나오고요. 2의 람다 1t의 x1은 그대로 있고 요게 이제 여기 좌변입니다. 요게 a u가 2의 람다 1t의 x 이렇게 됩니다. 2의 람다 1t는 t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도 0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0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양변이 같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람다 1 x1 이꼴 a의 x1 남죠. 이게 뭐예요? a라는 행렬에 x1이 고유 벡터고 그때 고유값이 람다 1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성립하죠? 동일하게 여기 나오는 이 부분 2의 람다 2t 곱하기 x2라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면 이 연립방정식, 미분 연립방정식 여기 주어진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모두 주어진 미분 연립방정식 개의 해가 되고
선형 연립 방정식 계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여기 나오는 C1, C2 우리가 상수배를 해도 그것 역시 만족을 시키는 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의 제너럴 솔루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해보면 참고 비교해보면 차분 방정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차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은 UK 플러스 이거는 A, U, K 이거죠? 뭐 여기서 주어질 때 with U0로 주어졌었죠.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됐어요? 이걸 만족하는 차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UK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거는 바로 C1 어떤 계수에다가 여기 나오는 A의 람다 1의 K승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 그 다음에 C2 람다 2의 자 이거를 K승 X2 이렇게 해서 이게 CN의 람다 N의 K승 XN 이렇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거는 미분 방정식. 여기 나오는 건 차분 방정식. 어때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미분 방정식에서는 2의 람다 1의 t로 주어지고 여기는 람다 1의 k승으로 주어지고 그것만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았고요. 자, 일반 해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이기 때문에 만족해야 될 건 뭐예요? 여기 나오는 람다 1, 람다 2는 다 이미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C1, C2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자, C1, C2는 어디에서 계산하느냐? 바로 주어진 초기 조건에서부터 우리가 계산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이요. at t equal 0에서 즉 U0가 이게 뭐였습니까? U1이 1이었고 U2가 0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솔루션은 이 조건에서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U0에다가 집어넣으면요. C1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람다 1이 우리가 아까 람다 1을 0으로 했었고요. 람다 1이 0이었고 이때 x1은 2,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람다 2가 마이너스 3이었고요. 이때 x2는 고유 벡터죠. 요거는 1,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자, C1 여기 있고요. 2에 람다 0는 람다 1은 0니까 요거는 0 t가 되고 그 다음에 x1은 그대로 적어보면요. x1은 2,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됩니까? c2 그 다음에 2에 자 여기 0t고요. 여기 t가 여기 이제 0 값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t가 0일 때니까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 람다가 마이너스 3t인데 여기 t도 0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해지는 x2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C1이고요. 자, 2에 어떤 람다 1 t에 제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다 1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2, 1이 되고요. 뒤에 것도 C2에 자, 2에 마이너스 3 t인데 t가 제로니까 1이 되고요. 남는 거는 1,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어진 U0, 1, 0라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뭘 의미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건 뭡니까? 결국은 2, 1, 1, 마이너스 1에다가 C1, C2라고 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2, 1, 1, 마이너스 1은 뭡니까? 요게 바로 X1이고요. 요게 X2죠.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유 벡터들을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거를 S라고 하죠. S.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고유 벡터 행렬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뭐라고 돼요? C1, C2니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C라고 하고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U.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주어진 초기 조건을 우리가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입니다. 자, 요 내용은, 주어진
초기 조건을 고유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만족하는 거. 자, 요거는 C1 빼기 C2가 제로야 되니까 C1, C2는 같아야 되고요. C1, C2는 같고, 자,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2C1 더하기 C2가 1이기 때문에 C1, C2는 같고, 다 더하면 3C1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C1 그리고 C2가 다 뭐가 돼요? 요거는 답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문제 해는 자, U over T는 C1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3분의 1을 쓰고요. 그 다음 2에 람다 1이 제로기 때문에 이건 람다 1 T니까 1이죠. 이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X1을 그대로 쓰면 X1은 뭡니까? 2, 1이 되고요. 더하기 C2는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2에 뭐가 됩니까? 람다 2가 마이너스 3이니까 3T가 되고 그 다음에 하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분해해서 써보면 여러분들 분해해서 써보면요. 요걸 분해해서 써보면 자, U of T는 이게 U1, U2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거는 위의 행들을 적어보면 되죠. 요거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밑에 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빼기 3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3t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 게 U1이 되고 밑에 게 U2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as 시간이 무지 많이 흘렀을 때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초기 조건을 보면 U1이 1이고 U2가 0이었어요. 그러니까 U1만 값을 가지고 있고 U2는 제로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게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건가를 보는 거죠. 자, as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U 무한대 넣는 거죠. 무한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넣으면 2의 마이너스 3t는 지수함수가 이제 음의 개수를 가지니까 다 0으로 가죠.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즉, 이거는 3분의 2, 3분의 1. 즉, 무한대로 가게 되면 U1은 3분의 2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U2는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steady state가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정상 상태. 이 상태로 이 주어진 시스템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U가 10초일 때는 어떻게 되냐? U가 10초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U가 10초일 때는 우리가 풀면 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0승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0승.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가 바뀌어요? A가 딱 결정되면 그죠?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은 결정됩니다. 그러면 C1 여기 나오는 C1, C2 이게 어떻게 결정돼요? 그거는 초기 값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만약에 초기 값이 달라지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그 초기 값에 가까운 C1, C2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또 어떤 값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다음 회로는 여기 나온 회로입니다.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계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전자 또는 전기 관련되는 교과목에서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고요. 우리는 이러한 식이 유도됐다고 치고 이 식이 유도됐을 때 이렇게 미분 방정식 계로 기술되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계를 어떻게 푸느냐 그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계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x1하고 여기 나오는 x1하고 x2인데요. 요건 뭘 나타내냐면 시간에 따라서 두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이에요. 여기 나오는 커패시터 C1이죠. 요거의 전압이 x1이고요. 또 요거의 전압이 x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요게 이와 같은 식으로 기술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R1과 R2는요. 여기서 나오는 저거 보면 저항인데요. R1은 1ohm이고요. 그 다음에 R2는 2ohm입니다. 자, 이렇게 저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커패시터 C1하고 C2가 있는데 C1은요. 이게 1파라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C2는요. 요거는 0.5파라드입니다. 0.5파라드예요. 자, 그리고 C1에 저장된 초기값이 C1에 저장된 초기값 전환 그 볼트가 5볼트고요. C2에 저장된 초기값 4볼트예요. 그러면 여기 주어진 X는 주어진 게 첫 번째가 5볼트고 두 번째가 4볼트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술하라.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x1t와 x2t를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모아 놓은 걸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x 이렇게 쓸 수 있죠. xt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거를 값을 다 집어넣고 여기 나오는 값들을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요. 여기 어떻게 주어지냐면 x1 t, x2 t의 각각의 프라임은 여기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R1, 1, R2, 2 집어넣고 C1에 1 집어넣고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여기는 0.5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주어지고요. 이게 x1t가 되고요. x2t가 됩니다. 그리고 with 주어진 x1 제로, x2 제로는 이게 각각 얼마였냐면 5하고 4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A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는 뭐예요? A의 고유값이죠. A의 고유값. 자, A의 고유값은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 이꼴 제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잘 봅시다. 자,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해요?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람다 1 더하기 람다 2 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그 다음 람다 1 곱하기 람다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디터미넌트하고 같으니까 AD 마이너스 BC가 되니까 1.5 빼기 0.5입니까? 그럼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요. 요거를 계산해 주세요. 더해서 마이너스 2.5가 되고 곱해서 1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람다 1, 람다 2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람다 1하고 람다 2를 유추해 보면요. 일단 2 곱하기 0.5 하면 되겠죠. 2 곱하기 0.5 하면 1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0.5 예, 그래서 그걸 하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성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요. 여기 나오는 트레이스하고 디터미넌트 값에서 우리가 요거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람다 1은 마이너스 0.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 2는 2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거는 A 빼기 자 람다 1이니까 람다 1은 0.5니까요. 여기 빼기 람다 1 V1이라고 고유 벡터를 이야기를 하면요. 요게 제로 되는 걸 풀어야 되죠. 자, 요거 만족하는 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여기 주어져 있고 이걸 0.5를 하면 빼는 거기 때문에 0.5를 더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5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서 0.5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0.5를 빼는 거니까 0.5를 더하는 게 되고 0.5가 되네요. 이게 V1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이거는 요걸 만족하는 V1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어떻게 되면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행을 두 배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따라서 1, 2가 고유 벡터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A 빼기 람다 2i 하면 이게 V2라는 고유 벡터가 계산되는데 요거 해보면 마이너스 2니까 2를 더해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0.5가 되고요. 0.5가 되고요. 1 되고요. 1 됩니다. 그죠? 이게 V2가 됩니다. 자, 그럼 V2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하나를 1로 놓고 하나를 마이너스 1로 놓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걸 뭐 마이너스 1로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앞에 거를 마이너스 1로 놓고 이걸 1로 하겠습니다. 책의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고유값은 마이너스 0.5가 되고 그때 고유 벡터는 1,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나머지 것은 고유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때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일반회를 쓸 수가 있죠. 일반회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의 일반회 general solution 써보면 general solution을 적어보면 자, 우리가 x를 구하는 거니까요. 여기 나오는 xt는 C1 2의 람다 1t v1 플러스 C2 2의 람다 2t v2 이렇게 일반회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C1, C2는 어디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요거는 주어진 초기값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면요. C1은 됐고요. C1은 그대로 오고 2에 람다 1이 얼마였나 하면 람다 1이 처음에 나왔던 람다 1이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이너스 0.5t가 되고요. V1은 어떻게 됩니까? V1은 1, 2가 되고요. 더하기 C2가 되고요. 2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람다 2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t가 되고 그 다음에 V2는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주어진 게 있으니까 주어진 건 뭡니까? x 제로가 얼마로 주어졌었나 하면 이게 5, 4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C1이 있고요. 자, 제로 집어넣으면은 이건 제로가 되니까 1, 2가 되고요. 더하기 C2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 1 되고요.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5하고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뭘 푸는 겁니까? 이거는 1, 2, 마이너스 1, 1, C1, C2는 5, 4라는 그냥 2x2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첨가행렬부터 풀면 되죠. 1, 2, 마이너스 1, 5, 4 해서 우리가 행연산 해보면 1, 마이너스 1, 5가 되고요. 여기는 첫 행에다가 2,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2 곱해서 빼면은 3이 되고요. 여기서 2 곱해서 빼면 10이 되고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C2, 3C2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C2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고요. C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C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2가 되고 C1은 3이 되네요. C1은 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XT는 쭉 다 적어보면요. C1은 3이었고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5 T 1, 2, C2는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람다 2가 2였으니까 2t가 되고 이거는 이게 주어진 이 문제의 최종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 미분 연립방정식에 x를 계산하면 이처럼 이렇게 되고,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쓰려고 하면 여기 x라는 게 그죠? x라는 게 x1t가 있었고 이게 x2t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분리해서 써보면 3, 2에 마이너스 0.5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2는 어떻게 됩니까? x2는 여기 2가 있으니까 곱하면 6이 되고요. 6, 2에 마이너스 0.5t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쓰고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몇몇 초기값에 대한 x의 궤적은 아래와 같다 돼 있어요. 자, 궤적은 뭡니까? 자, 지금 주어진 궤적은요. 여기 보면 x0가 초기에 주어진 게 5하고 4죠. 그죠? 이게 5하고 4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졌을 때 궤적이라는 것은 시간 t가 가면서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x1은 어떻게 되겠어요? x1은 지금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두 개 값이에요. 처음에는 자, t가 0 들어가면 3 더하기 2 해가지고 5였는데 t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t가 점점 커지면 이 텀들이 점점 제로가 되죠. 그래서 5에 해당됐던 값은 점점 0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처음에는 6 빼기 2여가지고 4였는데요. 시간이 점점점 가게 되면 이 뒤에 부분이 먼저 2의 마이너스 2t니까 먼저 0으로 가고요. 이것도 0으로 갑니다. 즉, 둘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화살표 따라서 점점점 와서 어떻게 돼요? 이 0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0으로 가. 자, 그러면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전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여기에 있던 것도 왜냐하면 지금 2에 있는 지수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어디에 시작하든지 다 이렇게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점을 우리가 뭐라 하면은 attractor.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인자라고 했죠. 우리 예전에 그 차분 방정식에도 이와 같은 게 있었죠. 유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요. 두 함수 x1t 하고요. 그 다음에 x2t는 모두 0으로 수렴합니다. 자, 왜 그래요? 여기 나오는 람다1, 람다2가 지수함수에 여기 나오는 개수가 되는데 이거에 전부 다 이 지수가 음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값들은 다 0으로 가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리고 음수인 지수의 크기가 자, 여기 x2에 해당되는 여기 v2에 해당되는 여기 보면 자, 어디가 더 0으로 빨리 가는지 한번 보면요. x2 값이 더 빨리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0으로 가는 그 여기 원점이 유인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쪽으로 원점으로 이제 끌려올 때요. 그러면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절대치기 더 큰 음의 값, 즉 람다2죠. 람다2가 마이너스 2였어요. 람다2의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고유벡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1. 즉 뭐냐면 여기 나오는 V2예요. 여기 나오는 V2.
그래서 가장 큰 유인 방향은 여기 나오는 원점과 여기 람다2 마이너스 2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인 V2하고 이루는 이 라인이 더 큰 유인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또 하나의 이제 유인 방향은 여기 V1이 해당되겠죠. 자, 이 예제에서는 여기 람다 값이 모두 다 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람다 1 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 1도 0보다 크고 람다 2도 0보다 크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진 이게 만약에 람다 1과 람다 2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의 고유 벡터를 V1, 요거를 V2라고 하면 여기서 주어지는 이제 x는 어떻게 주어질 거예요? 이건 x 벡터는 C1 2의 람다 1 t V1 플러스 C2 2의 람다 2 t V2로 주어질 거예요. 근데 시간이 as t가 무한대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람다 1, 람다 2가 양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수값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x 벡터의 이 무한대는 뭐가 돼요?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죠? 발산하게 됩니다. 즉 원점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람다 1하고 람다 2가 모두 0보다 큰 경우 이런 걸 가지고 원점을 뭐라고 하냐면 반발자, 앞에서도 했었죠. 차분 방정에서 반발자에서 리펠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펠러라고 이렇게 하고 또는 요거를 여기서부터 반발하려면 뭐가 솟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원점을 우리가 근원 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스. 자, 이에 비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예제 1번은 여기 원점으로 다 빨려 들어오죠. 그래서 원점이 유인자가 되고 또는 우리 그 싱크대에서 거기 싱크대에서 그 마개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물이 다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인자 또는 흡입, 그래서 싱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 나오는 A라는 행렬의 고유 값들이 음수냐 양수냐 그런 식으로 결정돼요. 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만약에 하나는 그 0보다 크고요. 또 하나는 0보다 작은 그러한 고유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방향으로는 밀어내고요. 한 방향으로는 또 당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새들 포인트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